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광복 80주년이네요. 광복절에 이런 영상을 찍게 돼서 대단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순국 선열,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희생하신 많은 순국 선열들,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헌신하신 많은 애국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불교적인 이 말씀이지만은 생로병사라고 그러죠. 태어나면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그 다음에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도 항상함이 없다. 끊임없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추나추동, 생로병사랑 같은 소리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것으로서 운명을 많이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개공, 이 우주도 이 끊임없이 변하지 않을 같은 이 우주도 성주개공한다. 생겼다 없어진다. 그 소리죠. 이것이 불교의 대표적인 이 세계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광복절에서 아주 우리가 광복을 이렇게 기리기도 하지만은 여기서 불행을 암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은 다 부부간에 다 영장 발부가 돼서 지금 형무소 구치소 안에 들어가 있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광복이후에 80년을 볼 때 제가 굉장히 기억 남는 우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지도자 잘 뽑아야 된다고 하지만은 국운의 흐름으로 인해서 국운의 흐름이 좋을 때는 어떤 사람도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도 있고 대통령 역할을 못하지만 국운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박정희 대통령은 정상적인 아닌 쿠데타로서 정권을 잡았지만은 그래도 산업화를 해서 국민을 잘 먹고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의 라이벌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영호남에 전라민국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과단하게 해결해 줬다. 만약 김대중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전라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생기지는 않았을지도 마음속으로 그 차별적인 또 이질적인 나라가 하나 생길 수도 있다.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그것을 해결한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가 일본과 항일 투쟁하면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항일 투쟁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자위계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북한 세력을 용납하는 그런 세력들의 억울한 희생을 갖다가 희석시켜주는, 그러니까 무마해주는 그런 역할을 노무현 대통령은 충분히 했다. 그래서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서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해서 선진국 대열에 일어선 그 업보도 과거의 능력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윤석열 또 김건희죠. 이 두 사람은 대통령 제목도 되지 않을 뿐이 아니라 물론 그 여사의 그릇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군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중도 하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우파의 진영에서 대통령이 됐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국민성이 지역 차별이라든지 또 용공 세력, 그러니까 좌익 세력,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력들의 차별과 또 이해와 또 용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우파에서 계속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전라도 차별이라든지 또 북한의 차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 차별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 세계에 지향될 수 있는 우리 마음속에 차별심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과응보, 그의 대가 표현되는 것이 우리 개혁의 딸이라는 개딸이라고 쉽게 얘기하지만은 개혁의 딸이라는 개딸의 등장으로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된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뭐 흠집도 있지만은 지역 차별을 뛰어넘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뭐 개딸이라는 분들이 바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남 차별, 전라도 차별에 대해서 그것이 국민적인 그러면 안 되겠다는 이런 징표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지만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은 영원함의 화합을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앞으로 닥쳐올 남북관계 우리 사람들의 차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깊게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 마음의 뿌리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 기대도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이 신생국, 그러니까 광복 80년인데 80년 이후를 보면은 대부분 화운이라는 것은 하루 24시간, 옛날로 보면 12시간이죠. 그 다음에 1년으로 보면 12시간, 길게 보면 120년 동안 우리나라는 화운에서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화운이라는 것은 한여름을 얘기하죠. 한여름. 그래서 한여름이라는 것은 4월, 5월, 6월 음력으로. 그런데 금년이 연으로 따지면 을사년, 병원년, 정미년이거든요. 이게 금년, 내년, 내후년 이게 전부 화운이에요. 그 화운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왜 화운에 발전을 하느냐? 우리는 한국을 세계적인 지형으로 따지면 극동지방, 간방이라고 그래요. 간방이라는 것은 새벽 동트는 지역에 있는 나라. 여기서 햇볕을 받으면 발전할 수 있는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화운에 대한민국은 과거 보면 화운에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최초 한국이 100억 불 박정희 대통령이 100억 불 수출 때도 화운이었고 또 올림픽을 했을 때도 화운이었고 그 다음에 월드컵 할 때도 화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기대가 큰 것이 무엇이냐? 화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물론 딴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고 딴 대통령이라도 저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운이 들어올 때, 국운이 들어왔을 때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뿐이 아니고 순위에 이렇게 1, 2, 3번으로 셀 수 있는 그런 강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할 적에는 국민이 하나로 일치단결하고 또 국가의 최대한 그 역량을 발전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을 응축이 돼서 남북 통일을 하고 또 무역 또 그 지금 뭐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세상이 어려울 때 단합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을 기대하면서 저는 광복절에 저 축사를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